이게 제 인생의 가장 큰 배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손에 제 뺨이 날아오던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진짜 짜증나네요. 그 말을 하며 민수가 제 뺨을 때렸을 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34년 동안 키운 제 아들이 제가 낳아서 기른 그 아이가 저에게 손을 들다니. 그 순간 며느리 유진이가 뒤에서 비웃듯 말했죠. 어머니, 이제 좀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시대가 바뀌었다고요. 제 뺨이 따가웠어요. 하지만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58년을 살아오면서 제가 이런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할 충격적 반전 지금 시작합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됐어요. 며느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서점 정리하시고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게 어때요? 그 낡은 서점 계속 하시면 뭐해요? 언뜻 들으면 효도하는 며느리 같잖아요.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뜻을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기엔 이제 나이가 있으시고 건강도 걱정되고요.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잘 챙겨드릴게요. 달콤한 말이었죠. 하지만 제 직감은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어요. 유진아, 고맙긴 한데 나는 서점이 좋아. 책들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거든. 제가 그렇게 대답하자 유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런 고집 부리시면 안 되죠. 민수 오빠도 걱정하고 있어요. 그때 민수가 들어왔어요. 회사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죠. 엄마, 유진이 말이 맞아요. 이제 서점 정리하고 우리랑 같이 살아요. 제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는 괜찮아. 서점이 내 인생이야. 아직 정정하고. 그 순간이었어요. 민수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고집스러우세요? 우리가 좋은 말로 할 때 들어요. 좋은 말이라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엄마가 혼자 살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해요? 책임질 수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뭔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예전에 다정했던 아들이 아니었어요. 민수야, 엄마를 뭘로 보고 그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바보가 된 줄 아니? 제가 목소리를 높이자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내가 언제 도움을 달라고 했어? 나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다고. 그때였어요. 민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이래요? 우리가 모시고 살겠다는데 왜 자꾸 거부해요? 내가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는 거야. 엄마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세요? 진짜 짜증나네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제 뺨을 향해 날아왔어요. 딱!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귀가 멍해졌어요. 58년을 살아오면서 누구에게도 맞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물며 제 아들에게서 말이에요. 민수도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았는지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뺨의 따가움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거든요.
유진이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놀란 표정도 아니고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얼굴이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이 모든 상황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화를 참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제가 뭘 했는지 아세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후 30년 동안 민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제가 좋아하던 교직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차려서 민수 교육비를 벌었죠. 민수가 대학 갈 때도 취직할 때도 결혼할 때도 항상 뒤에서 묵묵히 도와줬어요. 제 인생의 전부를 민수에게 바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민수가 저를 때렸어요.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쉬세요. 내일 다시 얘기해요. 마치 자기가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뺨이 아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제가 평생 믿었던 게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갑자기 민수와 유진이가 저를 모시고 살자고 하는 걸까?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보기도 어려워했으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유진이의 그 여유로운 표정.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듯한 그 미소. 저는 누군가에게 속고 있는 건 아닐까요? 58년을 살아온 정혜란. 전직 국어교사에서 작은 서점 사장이 된 평범한 여자.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한 거였으니까요. 저는 정혜란입니다. 올해 58세예요. 30년째 작은 서점을 운영하고 있죠. 원래는 중학교 국어교사였어요.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아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어요. 민수가 겨우 4살이었거든요.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교사 일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시댁에서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눈치를 주는 상황이었죠. 혜란아, 이제 민수만이라도 제대로 키워야지. 아이 아버지가 없는데 엄마까지 바쁘면 어떡하니? 시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결국 교사직을 그만두고 작은 서점을 차렸습니다. 아이를 옆에 두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고 수입도 불안정했죠. 하지만 민수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었어요. 엄마, 나는 왜 아빠가 없어? 5살 민수가 그렇게 물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죠. 제가 무너지면 민수까지 힘들어질 테니까요. 민수야, 아빠는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셔. 그러니까 민수가 더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렇게 위로하면서도 속으로는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28에 홀로 된 젊은 엄마의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서점 일은 생각보다 적성에 맞았어요. 책을 좋아하는 성격이라 새로 들어오는 책들을 미리 읽어보는 재미도 있었고 단골 손님들과 책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웠죠. 특히 동네 아이들이 와서 책을 읽을 때가 가장 행복했어요. 예전 교사 시절이 생각나면서 뿌듯했거든요. 혜란 이모, 이 책 재미있어요. 혜란 이모가 추천해 주신 책 다 읽었어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서점을 가득 채울 때면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도 서점에서 자라났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서점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고 저와 함께 책을 읽었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에요. 엄마, 나 커서 큰 회사 다닐 거야. 그래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중학생이 된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착한 아들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민수가 자랄수록 저는 점점 더 외로워졌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느라 서점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저와의 대화도 짧아졌죠. 엄마, 나 친구들이랑 놀러 가요. 민수야, 엄마랑 같이 저녁 먹자. 시간 없어요. 늦으면 친구들이 기다려. 그때부터였나 봐요. 제 마음 한구석에 내가 민수에게 인정받고 있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한 게 민수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혼자 키운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한 거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더 외로워졌죠. 대학교 4년 동안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집에 왔어요. 와도 금방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버리고요. 엄마, 저 좀 바빠요. 취업 준비하느라.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서운했지만 아들의 미래를 위한 일이니까 참았어요. 민수가 취직하고 결혼할 때까지도 저는 묵묵히 뒷바라지했어요. 결혼 준비비도 신혼집 전세금도 제가 마련해줬죠. 서점 수익으로는 부족해서 적금도 깨고 보험도 해지했어요. 엄마 고마워요.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수의 그 말을 믿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늙었을 때 민수가 저를 잘 돌봐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민수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유진이도 저에게 잘했어요. 명절 때마다 안부도 묻고 가끔 서점에도 들렀죠. 어머니 몸 건강하세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걱정 많이 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했어요.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뜸해졌어요. 제가 먼저 전화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금방 끊어버리고 서점에도 발길이 끊어졌죠. 민수야, 엄마 보러 좀 와라. 엄마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다음에 꼭 갈게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점점 더 큰 결핍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민수에게 나는 그냥 귀찮은 존재인 걸까? 서점에 혼자 앉아 있을 때가 많아지면서 이런 생각들이 더 자주 들었어요. 동네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이야기를 할 때마다 부러웠죠. 우리 손자가 할머니 보러 매주 와요. 용돈도 드리고. 우리 딸이 해외여행 보내주겠대요. 효녀라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쓸쓸했어요. 저는 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그래서 더욱 민수에게 매달렸는지도 몰라요.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제가 좋은 엄마였다는 걸, 민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확인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마음을 민수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제 삶이 송두리째 흔들릴 사건을 마주했습니다. 민수에게 뺨을 맞은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뺨의 상처는 금방 나았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민수와 유진이의 태도였어요.
평소 같으면 한 달에 한 번도 연락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갑자기 왜 저를 모시고 살겠다는 걸까요? 며칠 후 유진이가 혼자 서점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민수 오빠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는 사과하는 모습이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유진아, 괜찮다. 민수도 스트레스가 많았나 보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유진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어요. 어머니가 이해해 주시니까 다행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정말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생각해 보세요. 혼자 계시기엔 너무 위험해요. 또 그 이야기였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유진아, 나는 정말 괜찮아. 서점 일도 재미있고 동네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고 있거든. 하지만 어머니, 만약 밤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도움 요청할 사람도 없고. 유진이의 말에는 이상한 절박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꼭 이사를 와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그때 서점 문이 열리면서 단골 손님 박 할머니가 들어오셨어요. 혜란아, 누구야 이쁜 아가씨가? 아, 할머니. 제 며느리예요. 아이고, 며느리가 이렇게 예쁘네. 혜란이 복이 많아. 박 할머니와 인사를 나눈 후 유진이가 다시 말했어요. 어머니,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급한 건 아니니까요. 유진이가 나간 후 박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혜란아, 며느리가 참 착해 보이네. 시어머니 모시고 살겠다는 며느리가 요즘 몇이나 되겠어? 그러게요. 고마운 일이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직감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우연한 기회에 그 직감이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어요. 평소처럼 서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요. 유진이랑 같이요. 그래? 오랜만이네.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들를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뚝뚝했어요. 뭔가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았죠. 저녁 6시쯤 민수와 유진이가 함께 왔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어머니 안녕하세요라고 밝게 인사하던 유진이가 인사도 대충 하고 민수도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무슨 일 있어? 얼굴이 좋지 않네. 제가 걱정스럽게 묻자 민수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별일 없어요.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였어요. 두 사람이 계속 눈짓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잠시 후 유진이가 화장실에 가면서 민수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빠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할 거야? 모르겠어. 좀 더 기다려봐.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이미 늦었다고.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궁금했지만 직접 묻기는 어려웠어요.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분위기는 계속 어색했어요. 민수는 밥을 제대로 먹지도 않고 계속 한숨만 쉬었죠. 민수야,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많이 힘들어 보인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사실 민수 오빠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무슨 스트레스? 회사 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요. 유진이의 말이 애매모호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지 말해주지 않으니까 더 답답했죠. 식사가 끝난 후 민수가 갑자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먼저 가볼게요. 벌써? 차라도 한잔 하고 가지. 다음에요. 오늘은 좀 급해서. 민수가 그렇게 말하며 일어서는데 유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곧 결정하셔야 해요. 왜 그렇게 급하게?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두 사람이 나간 후 저는 혼자 남았어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민수와 유진이가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날은 서점에 책을 받으러 출판사에 갔다가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집 앞에서 민수와 유진이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이렇게 계속 미룰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도 엄마한테 어떻게 말해?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그럼 어떡하라고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유진아, 좀 더 생각해보자.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무슨 다른 방법이요? 어머니 통장에 있는 돈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제 통장에 있는 돈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